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정부 문화원과 함께하는 차문화 알아보기 시간 같이 할 강사 안희영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이번에도 차문화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 수업의 진행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차의 뜻, 차가 뭐를 차라고 하는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차를 마시게 됐는지, 차의 역사,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어떻게 차를 왜 즐겨 마셨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 또 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 차의 종류도 좀 알아보고요. 또 다구 명칭도 알아보고 이어서 차 마시기랑 차 우리기 그리고 마무리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차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차는 식사 후 또는 여가 시간에 즐겨 마시는 기호음료로 차나무의 어린 잎을 다리거나 우린물을 차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요. 근데 우리는 차 하면 율무차, 무슨 인삼차 또는 대추차 이런 것들도 다 차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차들은 대용차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보듯이 이렇게 생강은 식물의 뿌리로 만든 것, 뿌리에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대추는 식물의 열매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식물의 뿌리나 열매 등을 이용한 대추차, 인삼차, 또 생강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용차라고 사실은 불러야 해요. 근데 우리는 다 전부 해서 차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이번 공부한 시간 이후로는 차는 이런 것이고 그 밖에 차는 이렇게 대용차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차를 마셨다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삼국사기 흥덕왕조에 보면 흥덕왕 때 대렴이라는 사신이 당나라로 갔다가 올 때 차 씨앗을 가져와 지리산 남쪽에 심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삼국유사라는 책에는 가락국기에 보면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의 왕비인 허왕우가 인도에서 올 때 차씨를 가져와 심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는 고조선 시대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차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 차는 어떻게 해서 마시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차는 차가 지닌 해독작용, 그러니까 독이 들어있는 걸 풀어주는 거기서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옛날 염제 신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에. 그 사람이 자연에 존재하는 약초를 먹어보면서 약효를 시험하다가 잘못 약초를 먹어서 독이 온몸에 퍼졌다고 해요. 그러했을 때 차를 마시고 달여 마시고서 독을 풀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듯이 옛날에는 해독작용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약용으로, 또 지금은 우리가 차례 지내거나 할 때 술을 놓고서 차례를 지내지만 옛날에는 조상의 제례나 의식용으로 술 대신 차를 쓰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로서 음료로서 마시고 있지요. 그리고 또 조상들이 차를 즐겨 마신 이유, 왜 그러면 우리는 고조선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상들이 차를 즐겨 마셨나 보면 차는 찻잎을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달여 마시기까지의 과정을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도리를 알고 덕을 쌓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차에는 예술성도 들어있고 또 의례성, 사교성, 수도성이라고 있어요. 예술성은 사람이 아름답고 품위와 절도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의례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의롭게 만들어줘요. 차를 마시는 생활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사교성은 대인관계가 원만해져서 차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수도성은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우리 한 잔을 급히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니라 몇 잔에 나눠서 마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차들이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차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또 그것의 발효에 따라서 맛과 향이 아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려 마실 차는 대표적인 녹차, 비발효차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10% 미만 정도의 발효된 차,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발효된 차, 반발효차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차가 있지만 우리가 제일 자주 마시고 대표적인 건 우롱차예요. 그리고 한 80% 이상 발효된 완전 발효차로서 홍차가 있어요. 홍차는 우렸을 때 붉은색이 띠죠. 그래서 홍차, 붉은 빛이 난다 해서 홍차라고 부르죠. 그리고 후발효차로서 보이차가 있는데, 후발효차는 가공된 차를 일정한 습도와 열을 가해서 미생물이 번식하게 해서 다시 발효시킨 차로서 후발효차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건 보이차로서 흑갈색을 띠죠, 우렸을 때. 그리고 기타 차로는 뭐 가루차도 있고 장미차도 있고 국화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재가공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차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거는 비발효차인 녹차를 여기에 담아봤고요. 또 반발효차의 대표적인 우롱차, 이렇게 이파리가 동글동글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리고 80% 이상 발효된 홍차, 그리고 후발효차인 보이차인데, 보이차는 이렇게 덩어리로 뭐 병차형, 전차형, 타차형 이렇게 덩어리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먹을 양만큼만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먹죠. 그리고 기타 재가공차의 하나인 가루차, 이거는 녹차를 가루로 내서 분말처럼 해서 뭐 뜨거운 물에 우려 이렇게 타 마시기도 하고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데 타 먹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꽃차로서 여기는 장미꽃차를 갖고 왔는데, 이 밖에도 국화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의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다시 자세히 보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다구 명칭을 한번 일단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구를 보면 이렇게 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구를 보면 찻잔이, 이게 5인 닭이 찻상인데 찻잔에도 번호를 우리가 매겨요. 1번 찻잔, 2번 찻잔, 3번 찻잔, 4번 찻잔, 5번 찻잔, 그리고 다관과 개치, 수구, 또 다건, 차호, 차시, 이렇게 위치를 잘 익혀두세요. 이따가 다시 직접 차 우릴 때 우리 위치를 한번 다시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탕관, 퇴수기, 다포, 이건 다포고 얘는 저기 찻상포죠. 보면 여기 찻상은 우리가 차를 우릴 때 이 다기를 놓는 상을 말해요. 이렇게 다리도 있고 해서 얘는 찻상. 그리고 여기 보면 다관 밑에 파랗게 깔려 있죠. 이건 다포. 우리가 찻상에 직접 이런 다기들을 놓으면 물을 따를 때 물이 흐르면 스며들지 않고 고여 있게 되고, 또 놓고 들 때마다 덜그럭 소리가 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다포를 깔고 쓰죠. 그 다음에 여기 다관은 찻주전자로서 찻잎을 더운 물을 부어서 우려내는 주전자, 그걸 다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치라고 쓰여 있는데, 개치는 이 다관의 뚜껑을 열었을 때 열고서 바닥에 놓으면 다관에 이렇게 습기가 있는 것이 이 다포에 닿으면서 아무래도 천도 적고 다포도 적고 또 먼지 같은 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뚜껑 받침으로 쓰는 거예요. 개치는 그럴 때 쓰고,
찻종, 찻잔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차를 따라서 마실 때 이 찻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엎었을 때 종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찻종이라도 부르고 찻잔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찻잔을 받치는 찻잔 받침, 찻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수구, 수구는 차 우릴물을 따라서 식히는 식힘사발이라고 해요. 우리가 녹차는 발효되지 않은 차라 비발효차라고 했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처음부터 부으면 차가 떫은 맛이 우러나서 차가 우리가 먹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식혀서 한 80도 정도 식혀서 우리는데, 그럴 때 식힘 그릇 또는 차를 우린 물을 수구에 담아서 나누어서 따라 마시기도 해요. 여기 탕관은 우리가 차 우릴 물을 뜨거운 물을 담아서 쓰는 찻주전자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탕관이라고 하고, 여기 차호는 차를 덜어서 담아서 우리가 차 우릴 때 덜어 쓰는 작은 항아리, 차호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차시는 이 차호에 담아 있는 차를 이렇게 덜어서 다관에 넣을 때 쓰는 차시, 차 숟가락이고요. 또 퇴수기라고 해서 예열한 물을 버리거나 마시고 남은 물을 버릴 때 쓰는 퇴수기. 그리고 여기 상포, 이거는 찻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어놓는 상포로서 위에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상포 또는 홍포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여기 다건은 차 행주로서 물기를 닦거나 아니면 수구같이 같은 걸 이렇게 들 때 뜨겁기 때문에 받칠 때 잡는 수건으로도 쓰죠. 그래서 이것을 다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설명을 했고요. 잠깐 자리를 옮겨서 차 마시기와 차 우리기를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룡이, 부용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서 회룡이, 부용이와 함께 차 마시기, 차 우리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아까 배운 다구 명칭을 익힐 겸 놓는 위치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선생님 하는 거 잘 보고 회룡이, 부용이도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네. 먼저 찻잔 먼저 찾아볼게요. 찻잔 들어서 찻잔이 5개거든요. 먼저 1번 찻종을 1번 자리에다 놓고 두 번째 짠 갖다가 두 번째 짠 자리에 놓고요. 세 번째 짠 갖다가 세 번째 짠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 갖다가 첫 번째 짠 아래에다 이렇게 놔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잔 갖다가 두 번째 잔 아래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차 우리는 주전자를 다관이라고 하죠. 다관은 첫 번째랑 네 번째 잔 아래에다 이렇게 놓겠어요. 그리고 다관 뚜껑 받치는 개치 갖다가 두 번째랑 다섯 번째 잔 아래에다 줄 맞춰서 놓고요. 그 다음에 물 식히는 그릇, 수구는 세 번째 잔 아래에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찻잔 받치는 잔탁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 세 번째 잔하고 수구 사이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차 덜어내는 수저, 찻숟가락을, 차실을 세 번째 잔 옆에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차 담아두는 작은 항아리, 차호라고 하죠. 차호는 찻잔 받침 옆에 놓고요. 그 다음에 찻잔에 흐르는 물을 닦거나 수구 들 때 쓰는 다건, 이렇게 수구 옆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 우릴 물을 담아두는 탕관, 이렇게 다건 옆에 줄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예열할 물이나 아니면 마시고 남은 찬물 버리는 그릇, 퇴수기, 요게 탕관 뒤에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덮는 보자기, 홍포는 여기 퇴수기 뒤에 놓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줄 맞춰서 놨거든요. 그러면 회룡이하고 부용이도 한번 선생님 놓은 거 잘 보면서 한번 선생님이 부르면 들어서 놔볼게요. 네. 먼저 찻잔 하나 들어볼까요? 찻잔. 1번 찻잔 자리에 놓고요. 두 번째 잔 들어서 첫 번째 잔 옆에 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잔 들게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잔. 잘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잔. 예,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관은 어떤 걸까요? 네, 맞아요. 그거. 어디다 놓을까요? 첫 번째 잔이랑 네 번째 잔 아래. 네. 그 다음에 다관 뚜껑 받침. 개치라고 하죠. 그렇죠. 잘했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물 식히는 그릇, 수구. 어디다 놔야 될까요? 네, 맞아요. 세 번째 잔 아래. 그 다음에 찻잔 받침. 회룡이가 조금 틀렸어요. 수구 다시 놔주세요. 수구 어디다 놓으라고 그랬죠? 개치 옆에. 세 번째. 잘했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예. 저기, 회룡이도 잘했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고기에 놨죠? 그 다음에 차 숟가락 어디다 놓을까요? 네. 고기 세 번째 잔 옆에. 그 다음에 차호. 어떤 걸까요? 네. 그거 갖다가 옆에 놓고. 그 다음에 다건 어딨나요? 네. 그거 갖다가 수구 옆에 놔주세요. 예. 그 다음에 탕관. 예, 탕관, 고기. 다건 옆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태수기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태수기는 탕관 아래. 네. 놨죠? 아주 잘했어요. 예, 박수. 이번에는 선생님이 차 우려서 한번 같이 마시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우리는 차를 마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찻상포를 덮어놓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차를 하겠다는 이제 의미로 인사를 한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찻상포로 손이 가서 찻상포의 중심을 들어서 이렇게 살짝 들어서 무릎 위에 갖다 놓고요. 살짝 두 손이 가운데로 왔다가 양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반 접습니다. 접은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쫙 펴주고요. 다시 두 손이 가운데로 모아져서 양옆으로 다시 가서 절반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마주 잡고 오른손이 왼손 잡은 데까지 한 번에 잡고 왼손은 오른손을 받쳐서 퇴수기 뒤에 홍포를 놓았어요. 그 다음에 다건을 들어서 오른손으로 들어서 왼손에 놓고 탕관을 들어서 탕관에 뜨거운 물이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데일 수가 있으니까 뚜껑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살짝 누르고 예열할 물을 수구에 따습니다. 다시 탕관은 제자리에 놓고요. 다관 뚜껑 열어서 개치 위에 놓고 수구를 이렇게 다건으로 받쳐서 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감싸서 다관에 가서 수구의 물을 따를게요. 소리 잘 들어보세요. 반듯하게 세운 후 수구 자리에 놓고요. 그 다음에 다관 뚜껑을 닫고 다건을 제자리에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예열할 물이 다건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다관을 집어서 1번 차종부터 따릅니다. 1번 차종 예열할 물 따르고요. 반듯하게 놓고 2번 차종 따고요. 반듯하게 세운 다음에 3번 차종, 다시 네 번째 차종에 가서 따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차장까지 다 따라줍니다. 그리고 다시 다관 자리에 놓고요. 이번에 다시 다건을 들어서 왼손에 놓고, 이번에는 차 우릴 물을 식혀야 하기 때문에 미리 따라 놓을게요. 탕관을 들어서 수구에 차 우릴 물을 따라 놓습니다.
반듯하게 놓고 탄관 내려놓고 닭언 든 상태에서 1번 차종부터 헹굴 건데요. 1번과 4번 차종은 이 닭언과 개치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차종, 세 번째 차종, 다섯 번째 차종은 여기 개치하고 수구 사이의 길로 다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1번 차종 갔다가 이렇게 닭언하고 해서 손을 마주 잡아요. 그리고 내 앞으로 한번 기울이고 반대편으로 한번 기울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2번 돌려주세요. 한 번 돌렸고 2번 이렇게 돌린 다음에 태수기에 버리고요. 이 물이 흐를 수 있으니까 얼른 살짝만 눌러서 닦아주고 1번 찻잔 자리에 도로 내려놓고요. 두 번째 잔 들어서 개치와 수구 사이로 와서 다시 내 앞으로 한번 기울이고 반대편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번 이렇게 돌려줘요. 이번에는 닭언을 내려놓고 닭언 뚜껑 열어서 개치 위에 올려놓고요. 이렇게 가서 차오를 갖다가 왼손바닥에 올려놓고 뚜껑 열어서 다시 차오 자리에 놓고 간 길에 차실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만나서 닭언 가까이 가서 우리가 5잔을 우리기 때문에 한 2스푼 반 정도 차를 넣어요. 넣고 다시 내 앞으로 갖고 와서 차실을 갖다가 제자리에 놓고 오면서 차오 뚜껑 갖고 와서 덮고 다시 차오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 오면서 닭언 들어다가 왼손에 놓고 수구를 들어서 이렇게 잘 받쳐서 들고요. 닭언에 부을게요. 지금 마른 찻잎에 물을 부었기 때문에 금방 차가 우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닭언 내려놓고 잠깐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차 우러날 동안 잠깐 기다려 볼게요. 어때요? 차향 여기 향초 향기 좋지요? 들꽃도 네, 예쁘지요? 좋아요. 네. 차 할 때는 이렇게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이 공간을, 이 시간을 잘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이제 다 가다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제 차를 마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차가 어느 정도 우러났으면 닭언을 갖다가 왼손에 받쳐서 제 앞으로 갖다 놓고 이제 차가 잘 돌려야 돼요. 그럼 내 앞에 한번 기울이고 반대편으로도 한번 기울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이번에는 3번 돌립니다. 1번, 2번, 3번 돌렸죠? 다시 반듯하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찻잎이 흔들렸던 거를 좀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가라앉혔으면 우리는 차가 처음 따르는 차는 묽을 것이고 마지막에 따르는 차는 진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3번에 나누어서 고르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5번째 잔부터 시작할 거예요. 5번째 잔에 3분의 1만 따르고요. 또 4번째 잔 3분의 1. 또 3번째 잔, 4번째 잔, 5번째 잔. 하나, 또 멈췄다가 이번엔 첫 번째 잔부터 다시 따릅니다. 하나, 둘, 둘, 세 번째 잔, 셋, 그 다음에 4번째 잔, 넷, 5번째 잔. 또 다섯, 마지막 3번째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5번째 잔, 다섯, 4번째 잔, 넷, 3번째 잔, 셋, 2번째 잔, 둘, 마지막 첫 번째 잔까지 하나, 이렇게 딸고 다시 내 앞으로 와서 잠시 멈췄다가 닭언을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찻잔 받침 갖다가 왼손에 놓고 먼저 차를 우린 이 팽주의 잔 먼저 들어서
이렇게 옆에다 내려놓게요. 요게 이제 주인 잔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찻잔 받침 갔다가 이번엔 첫 번째 잔 갔다가 첫 번째 잔은 우리 부용이 자리에 놓을게요. 그리고 또 찻잔 받침 갔다가 두 번째 잔은 두 번째 손님 마실 위치에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찻잔 받침 갔다가 세 번째 잔 들어서 여기 세 번째 손님 위치, 그 다음에 다시 찻잔 받침 갔다가 네 번째 잔 가져가 회룡이 마실 수 있게 여기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 우린 분이 사람이 먼저 찻잔을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왼손바닥에 얹어 놓을게요. 한번 회룡이랑 부용이도 같이 해볼까요? 네. 찻잔 들어서 오른손으로 들어서 왼손에 놓고 오른손으로 감싸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부분으로 마시는데 엄지손가락이 입에 닿지 않게 살짝 엄지를 내리고 마셔볼게요. 한번 이렇게 마시고, 네, 차는 세 번에 나누어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에 나누어 마셔야 되고, 또 차 마실 때 우리가 머리를 너무 뒤로 제끼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 뜨거운 숭늉 마실 때 후루룩 소리 낼 듯이 하면 안 돼서 소리 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에 나누어서 마시면서 차의 색과 또 차의 향, 또 차의 맛을 음미하면서 마셔야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한 모금 마시고 두 번째 우릴 찬물을 미리 따라 놓을게요. 그럴 동안 회룡이 부용이는 차를 맞아 다 마시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은 이제 요거 내려놓고 나머지 차를 이제 마실 겁니다. 차 맛이 아주 좋네요. 맛있어요. 이렇게 다 마셨으면, 네, 이제 다 마셨으면 내려놓고요.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 차를 우리겠어요. 이렇게 다관 뚜껑 열고 다시 다관 갖다가 두 번째 우릴 물을 이렇게 다관에 부을게요. 수고 내려놓고 다관 뚜껑 닫고 이제 다관은 내려놓고요. 젖은 차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도 차가 잘 우러나요. 그 다음에 다시 다관 갖다가 앞에 놓고 앞으로 한번 기울이고 반대편으로 기울이고 세 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렸으면 잠시 멈췄다가 이번에는 찻잔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구에다 따를게요. 수구에 우린 찬물을 한꺼번에 따라요. 다시 앞에 갖고 왔다가 다관 자리에 내려놓고 이번에는 수구를 직접 따라 마실 수 있게 돌려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구를 선생님이 줄 때 선생님 주기 편하게 주면 그 다음 사람이 따라 마실 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구를 약간 돌려서 이제 부용이가 따를 수 있게끔 이렇게 놔요. 그러면 부용이가 이제 부용이 잔에 선생님이 따라줄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손님 놓으면 세 번째 손님이 따고 그 다음에 옮겨주죠. 옮겨주면 네 번째 잔 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돌려주면 이제 회룡이가 따기 좋게 따고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돌려서 줘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차를 갖다가 맞아 따르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차를 맞아 마실게요. 선생님이 한번 마셔볼게요. 지금 두 번째 우린 차죠. 우리가 첫 번째 잔은 향으로 마시고 이렇게 두 번째 우린 잔은 맛으로 먹고 세 번째 잔은 약으로 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잔은 금방
차를 우린 거라 향이 살아있고, 두 번째 잔은 차가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두 번째 물을 부어서 우리기 때문에 맛이 잘 우러나요. 그리고 세 번째 잔은 사실 뜨거운 물을 그냥 부어도 돼요. 그래도 떫은 맛이 없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차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우러나서 우리가 약으로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세 번째 잔까지 다 마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잔을 안 내고 마무리하는 이제 요거 찻잔 닦는 거를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제 헹굴물을 이렇게 수구에 부어요. 부어 놓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닭은 내려놓고, 첫 번째 잔 갖다가 잔받침까지 같이 갖고 와요. 그러면 왼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남은 차는 버리고 원래 첫 번째 잔 위치에 놔요. 그리고 차탁은 차탁 위치에 놓고, 두 번째 잔 갖다가 왼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버리고, 두 번째 잔 위치에 놓고요. 차탁 제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잔 갖다가 세 번째 잔 위치에 놓고 차탁 놓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은 왼손이 가까우니까 왼손으로 들어다가 오른손으로 잡아서 왼손 바닥에 놓고 찻잔에 있는 차 남은 거 버리고 네 번째 잔 위치에 놓고 차탁을 제자리에 놓고요. 그 다음에 본인 차 우린 사람의 잔을 갖다가 다섯 번째 잔 위치에 놓고 차탁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닭은 다시 들어서 이 수구에 있는 물을 찻종에 부을 거예요. 마신 찻잔은 헹궈서 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번 찻잔 먼저 붓고, 두 번째 잔에 붓고, 세 번째 잔에 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놓고, 이제 1번 찻잔부터 갖다가 아까처럼 똑같이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해서 두 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요. 버리고, 이번에는 물기를 닦고 입 닿았던 부분을 닦기 위해서 이제 닭원을 이렇게 갈라진 데를 벌려서 요 안쪽에다 놓고 세 번 돌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서 살짝 빼서 세웠다가 1번 찻종에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 갖다가 한 번, 두 번 돌려서 버리고,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행주로 닦습니다. 이렇게 세 번 돌려서 닦고 반듯하게 세운 다음에 두 번째 잔 자리에 놓고요. 세 번째 잔 갖다가 기울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번 돌리고 버리고, 이번에 네 번째 자리에서 들어가서 세 번 돌려서 이렇게 닦아주고 반듯하게 세운 다음에 세 번째 잔 자리에 놓고요. 네 번째 잔 갖다가 이렇게 기울여서 두 번 돌려서 버리고, 네 번째 이렇게 놓고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반듯하게 놓고 네 번째 잔 자리에 놓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잔 갖다가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두 번 바퀴 이렇게 돌려서 세워놓고 버리고,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둘, 세 번 해서 반듯하게 놓고 이제 찻잔을 다 닦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닦는 게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닭원에 보면 여기가 첫 번째 잔 넣어서 닦는 곳, 두 번째 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넣어서 찻종을 닦아주고 그러면 닭원 내려놓고요. 이번에 마무리로 찻상포 갖다가 들어서 왼손으로 끼워서 이렇게 벌려서 무릎에 놓고요. 가운데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살짝 들쳐서 밀면서 절반을 다시 펴주고요.
다시 가운데로 몰아서 끝으로 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찻상볼을 덮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는지 손으로 만져보면서 수구 다관에 손잡이가 돌아가 있으면 잘 봐주고 펴준 다음에 이제 찻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를 우리고 마셔보는 것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차는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에서 무더른을 공경하고 또 아랫사람과 후배는 소중히 여기고 친구와 동료는 시내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나보다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또 어진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한 삼가하고 베풀고 또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항상 여유로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